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픈 사람이 마라톤을 4번이나 완주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찬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기 전날이면 무릎이 쑤셔서 정말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풀코스 마라톤을 4번 완주했고 계단을 2칸씩 오르내립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아주 의외의 선택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천천히 달리기였습니다. 대부분의 5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릎이 아픈데 달리면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들었던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무릎 아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뛰는 건 피하세요. 그래서 저는 걷기만 했습니다. 하루 20분, 많아야 30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오래 걸으면 더 뻐근했고 피곤하기만 하고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무릎은 가만히 둘수록 좋아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운동 재활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절은 쉬면 낫는 게 아니라 제대로 움직여야 삽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서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무릎이 아파서 겁나는 분, 50대 이후 분들에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빠르게 걷기였습니다. 산책처럼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리듬 있게 걷는 겁니다. 이걸 하루 10분만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 전방 150m 앞을 보세요. 발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무릎을 올렸다가 사뿐히 보폭은 좁게 내디드세요. 2주 정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보다 오늘은 괜찮네? 하는 날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욕심을 냈습니다. 아주 짧게, 정말 짧게 뛰어봤습니다. 걷다가 30초만 뛰고 다시 걷고, 뛰는 속도는 조깅보다도 느렸습니다. 이런 것을 걷기를 한다고 하죠.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싶을 정도였죠. 스스로도 이건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느린 달리기가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숨차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기보다 조금 땀도 나면서 정말 운동한 기분도 나고 몸에 근육이 점점 생기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리 주변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왜 달리기가 무릎 관절에 좋을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관절을 지켜주는 건 연골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살아나면 관절이 직접 받는 충격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을 거의 쓰지 않고 산다는 점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속 근육이 생겨서 무릎을 잡아주자 차차 무릎 통증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계단도 걸어 내려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걷기보다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치 달리기 전도사가 된 것 같이 말입니다. 주변 분들이 한 두 명씩 슬며시 물어보세요. 그럼 운동화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운동화 선택보다도 달리기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달리기만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부상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전혀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이 없던 사람이 달리기가 좋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몸이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달리기에 필요한 우리 몸의 근육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서 달리셔야 해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너무 추운 날에 밖에서 달리기를 하실 수 없다면 달릴 수 있는 근육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무릎을 굽히는 깊이가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듯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하루 10번이면 충분합니다. 근력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이 느껴지시면 횟수를 조금씩 늘리세요. 하루에 1개씩 늘려서 하루 10개씩 10번, 100개까지 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보세요. 스쿼트는 하체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대표 운동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내갈래근대, 태사두근, 허리, 골반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달리기 움직임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의 출발점과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의 힘이 충분히 없다면 뛰는 순간 체중이 무릎과 발목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쿼트로 하체 근력을 키우면 무릎에 가는 불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체중을 견디는 힘을 키우며 달리기 자세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스쿼트는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속도 변화 시에도 무릎과 엉덩이의 내구력 기반을 올려줍니다.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뒷다리는 살짝 접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보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좌우 5번씩만 해도 다음 날 다리가 다릅니다. 런지도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뒤꿈치와 직각이 되도록 하세요. 잘하시면 엉덩이가 뻐근해지실 거예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씩 본인의 체력에 맞게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런지는 한쪽 다리씩 앞뒤로 내딛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왜 달리기에 좋을까요? 런지는 한쪽 다리 운동이기 때문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힘, 약한 쪽 근육을 따로 강화시킵니다. 발을 디딜 때 힘의 방향을 바로 잡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달리기는 양발이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허리, 골반, 무릎에 비대칭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런지를 하면 한쪽씩 힘을 쓰게 되면서 양쪽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합니다. 이것이 곧 부상이 적은 달리기로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런지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자극해 달리기에서 중요한 체중 이동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스쿼트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전 움직임에 가까운 강화 운동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발꿈치 들어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종아리는 달릴 때 무릎을 지켜주는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또한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벽을 잡고 발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10번이면 충분합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발목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실 거예요. 이 통증들은 병원을 가야 하는 통증보다는 근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심하게 빠르게 달리셔서 아프신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갑자기 무리하면 다양한 증세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셔서 오는 통증은 이런 보강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발꿈치 들어 올리기 힐 레이지즈. 이 운동은 보기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달릴 때 가장 힘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의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뛰는 동작을 추가하면 무릎 앞쪽 슬개대 퇴관절에 가해지는 힘과 충격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달리기 중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바로 무릎 앞쪽이기 때문입니다. 발꿈치 들어 올리기는 종아리 근육 장단지에 힘을 키우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분산시키며 달리는 동안 다리의 탄성을 보완해 줍니다. 또한 이 운동은 발목과 종아리의 작은 안정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지면을 디딜 때의 균형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달리기 중 흔한 부상 예방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스쿼트, 런지, 발꿈치 들어 올리기 모두 단지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힘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스쿼트로 달릴 때 쓰는 근육의 토대를 만들고 런지로 좌우 균형과 힘 전달을 정교하게 하며 발꿈치 들어 올리기로 충격 분산과 안정된 착지를 완성합니다. 하나만 해도 좋지만 세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 달리기의 효율, 부상 예방, 지속 가능한 달리기 생활, 이 세 가지 모두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 운동 끝난 후에 스트레칭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폼롤러 등으로 뭉친 근육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함께 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시면 무릎관 저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지실 거예요. 저도 이 세 가지 근력 운동을 집에서 가능한 매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고 조금 뛰고 다시 걷고 이 과정을 몇 달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절뚝거리던 무릎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금 더 뛰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8.15 런을 뛰었고 10km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고 결국 풀코스까지 4번이나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까지 달려볼까? 를 고민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변화는 다른 분에게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직장인이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었죠. 그분도 슬로우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리를 세우고 걷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 아주 느린 달리기, 놀랍게도 달리기를 하면서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목과 어깨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정렬을 다시 맞추는 움직임입니다. 단, 반드시 바른 자세여야 합니다. 상체는 곱게, 팔은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명치의 작은 공을 살짝 주먹으로 친다는 기분으로 앞에서 봤을 때 팔이 A자 모양이 되게 힘을 빼고 앞, 뒤로 움직이세요. 포폭은 작게,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최근 이봉주 선수도 불치병으로 등이 굽어졌었는데요. 운동으로 굽어졌던 등이 펴지고 천천히 달리면서 다시 점점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계란, 두부, 생선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회복에는 충분합니다. 매일 꼭 삶은 계란 1개, 두부 반모라도 챙겨 드세요.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적응력이 좋습니다. 단, 천천히 올바른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달리기 자체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움직임의 종합 운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야 합니다. 달리기만 단독으로 오래 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피로해지고 부상의 위험은 커집니다. 반면 스쿼트, 런지, 발꿈치 들어올리기처럼 기본 근력과 균형,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을 병행하면 달리기의 속도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가장 불편한 관절은 어디인지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운동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